너와 나의 마음을 이어주는 진동, 마음의 주파수입니다. 오늘도 우리 서로 닮아가요. 첫 곡입니다. 샵의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밟고 걷는 땅이 되고 싶다. 난 잠시라도 내 입술 따뜻하게 데워준 커피가 되어주고 싶었었던 난 아직도 너를 잊고 있을 거야. 아마도 난 사랑해 사랑하는 마음 말고 왜 이렇게도 너무 필요한 게 많은 건지 왜 지금 널 만나지 않아도 널 울리고 있을 내가 나는 왜 이리도 싫은 건지 나를 많이 알잖아요. 그대 사랑하며 나를 모두 버렸다는 걸 혼자 울며 걷는 나를 모르나요. 그러니 제발 이러지 마요. Hey girl, can you please tell me why? No, you don't have to lie. It hurts me inside, but I want you to know. 그래 어느 하늘 아래 안에 작은 그 사랑 이제 날 사랑한단 말도 의미도 잠시 우리의 힘들었던 지나간 나의 너 길이 위리 우리의 희리 위리 돌릴 수 없는 우리 I know 이제는 돌리지 못해 걷는 걸 You know 나는 너를 사랑한단 걸 오래전 노래처럼 오래오래 너 간직할래 그래 너만을 위한 나의 사랑은 이래 Remember, I miss you. 난 하지만 행복해 이제 넌 잘할 수 있을 테니까 연습이 힘들었던 만큼 다음에 꼭 나 같은 남자 는 피해 갈 테니 자상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남자였으면 좋겠어. 너의 부모님 마음 충분히 만족시켜드리고 편하게 해드릴 수 있는 단 한 방울 눈물 없이 단 한 번의 아픔 없이 상처 없이 너무 편안한 사랑을 했으면 좋겠어. 꿈에서라도 싫어요. 떠나지 말아요. 나는 죽을지도 몰라요. 이대로 행복한 걸요 모르겠나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나. 지나간 사랑으로 날 그대의 추억 속에서 살게 할 건가요. 사랑은 계속 커져갈 텐데 이대로 나를 정말 보낼 건가요. 울지마 이미 지난 일이야. 버틸 수 없을 만큼 힘들겠지만 삶의 반직선 위에 점일 뿐이야. 어느 때보다도 긴 시간이겠지만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일이야.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어른이 되는 단지 과정일 뿐이야. 단지 과정일 뿐이야. 오늘은 2001년에 발매된 앨범 그때 그 겨울 발라드에 수록된 곡이네요.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에 계시지 않았더라도 샵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저는 희한하게 이 노래를 들으면 동대문에 있는 밀리오레가 생각나요. 엄마랑 같이 밤 시간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는 보통 신세계 백화점이나 미국의 쇼핑몰 같이 널찍하게 가게들이 입점돼 있지 않아요. 최소한 제 기억에는 좁은 통로가 미로처럼 나 있고 좌우로 옷들이 빽빽한 옷 도매상가였습니다. 거기를 몇 시간씩 돌아가는 동안 정말 샵 노래가 몇 번이 나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라디오를 듣는 여러분이 저와 그 추억을 공유하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하나씩 생각나는 것이 있지 않을까 했습니다. 친구랑 노래방에서 듀엣으로 불러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친한 친구가 들어보라고 유난을 떨어서 한번 들어봤더니 정말 나쁘지 않았다든지 그런 추억 없어도 노래 자체로도 괜찮지 않았나요? 이렇게 제가 좋아했던 노래 나눠보는 거죠. 교회 생활에서 뭔가 나눈다는 것을 보고 봤을 때 전 팸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팸에서 교제를 나누고 신앙 고민과 의견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팸장님과 팸원들 사이에 엄청난 추억도 있지 않나요? 저는 2013년도인가 교회를 와서 지금은 집사님들이신 누리와 현정 합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어온 타이밍 때문에 한 4개월 정도인가 그 정도밖에 없었지만 참 좋은 기억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누리 집사님은 저에게 너의 뿌리를 잊지 말라 라고 당부하시는데 저도 잊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저의 뿌리는 누리 팸장님이에요. 누리 현정팸 이후로 진우팸, 타미팸, 현지팸, 성현팸, 진모팸 그리고 2번에 걸친 순용팸까지 그동안 많은 팸장님들과 함께한 YDC 생활이었습니다. 나이에서부터 환경 그리고 성격까지 모두 다른 분들이셨지만 하나같이 팸원들을 위해 노력하시고 마음을 쏟으신 멋진 분들이세요.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팸들을 뽑아보자면 저의 뿌리인 누리현정팸은 일단 제껴두고요. 타미형, 현진누나 그리고 순용형 팸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모두 생일 케이크에 촛대좀 꼽아보신 분들이죠. 지금은 모두 청년부에 안 계시지만 그때 당시에는 와디씨의 든든한 형, 누나셨죠. 근데 그때를 돌아보면 또 그것도 쉽지 않았겠더라고요. 우리 삶 속에서 점점 많은 고민들이 생기잖아요. 발달된 사회성 때문에 참는 것뿐이지 각자 말 못할 힘든 과정을 겪다 보니 사실 누구를 챙겨주고 이끌어준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그분들도 모두 그랬어요. 모두 힘든 시기를 겪고 계셨고 팬 모임 때마다 그런 내용을 조금씩은 나눠주시곤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그분들은 따로 시간을 내서 저와 식사도 하고 카톡도 해주고 주일 팬 모임 때에는 진정성 있게 하셨어요. 사실 저는 주일 때마다 좀 피곤하긴 했는데 이분들과 팬 모임은 정말 한 주 한 주 기대됐었다니까요. 정말 그때는 많은 걸 공유하고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쉬운 게 있다면 그런 팸의 모습이 사라진 것이네요. 거기에 더 추가하면 진우팸이죠. 그때는 진우도 정말 좋긴 했지만 팸원들이 정말 완전 유니크했습니다. 예전에 회장도 하시고 지금은 전도사님이신 신현우 전도사님, 그때 회장이셨던 형훈 집사님, 그 다음 회장을 했던 진우, 그리고 전에도 회장하시고 최근에도 총무팀 팀장으로 섬겨주신 순영이 형까지 거의 간부팸이었죠. 아직 새 가족에 속하던 저에겐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1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팸장님과 어떤 추억이 있으신가요? 어떤 부분이 기억에 남고 감사한가요? 이런 건 사연으로 받으면 참 좋을 텐데, 그쵸? 근데 전 그거보다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 기억에 남는 팸장님에게 그때 고마웠다고 카톡 한번 넣어드려보세요. 평소 같으면 좀 남사스럽고 뜬금없고 그렇겠지만 제가 여기서 판을 깔아드렸잖아요. 혹시 자기에는 카톡 안 오나 은근 기다리시게 될걸요. 그럼 이 질문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팸장이 되어본다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팸장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예요. 단순히 팸장이라는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좀 더 따스한 사람이 되고 싶나요? 남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줄 수 있는 공감하는 사람이 되고 싶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한 교회에 오고 나서 미디어팀 외길만 걷고 있는 저로서는 팸장은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사실 한동안은 난 일하는 건 좋지만 사람 상대하는 건 어울리지 않아 라고 생각해서 그냥 미디어팀이 나에 어울리는 옷이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관계적인 부분은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좀 맡겨놓고 뭔가 반쪽짜리 신앙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팸장이 된다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요, 자주 연락하고
밥도 자주 먹으러 나가고 가끔은 팬 공부는 좀 제껴보고 수다도 떨면서 같이 울고 웃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친구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성경 공부하는 선생님이 아니라 팬분들을 매니지하는 리더가 아니라요. 그 한 해 동안은 우리끼리 좀 더 특별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친구요. 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냐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참 좋았거든요. 또 필요하고요. 요즘은 만남이 제한되어 있지만 똑같이 바쁜 나날들이잖아요. 관계 형성이 더 힘든 상황이다 보니 그런 친구의 부재가 더 크게 느껴지네요. 여러분도 그런 친구 같은 사람 되고 싶으신 분들 계신가요? 우리 시간이 더 가기 전에 친해져 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빨리 그 예전 팬장님들에게 카톡이나 전화 넣어보시라니까요. 러블리즈의 노래입니다. Rewind. 이만큼 잘한 걸까 나는 그동안 잘한 걸까 많은 기억들이 추억으로 바뀌는 과정일 뿐인데 어쩌면 어른이 된다는 건 항상 바라던 모습인데 나는 자꾸 설레임보다 왜 두려움이 큰 걸까 왠지 네가 멀어지는 것만 같아서 슬퍼진 것뿐이야 소중한 기억들도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일까 너무 두려워진다면 잠시 멈춰도 돼 소중한 그대로 다시 rewind 한 걸음씩 눈이 떠보면 찾을 거야 널 처음 만난 그날처럼 rewind rewind oh rewind 왜 자꾸 주저하는 걸까 나 가끔 돌아가고 싶다고 많은 추억들이 남겨진 그때의 우리 자리로 왠지 네가 멀어지는 것만 같아서 슬퍼진 것뿐이야 소중한 기억들도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일까 너무 두려워진다면 잠시 멈춰도 돼 소중한 그대로 다시 rewind 한 걸음씩 눈이 떠보면 찾을 거야 널 처음 만난 그날처럼 rewind 아무도 없는 텅 빈 방 안에서 가끔 들려오는 그 소리에 눈을 뜨면 너와 내가 꿈꾸던 그 시간 속에 널 다시 데리러 가 너무 두려워진다면 잠시 멈춰도 돼 소중한 그대로 다시 rewind 한 걸음씩 눈이 떠보면 찾을 거야 널 처음 만난 그날처럼 rewind 신앙을 야망의 도구로 삼는 우리가 되는 그날까지 에이 새로운 코너 야망의 시간을 맡게 된 MC 야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야망이란 단어는 무엇인지 참 궁금합니다.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야망이란 단어 욕망, 욕심,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한 여러 가지 꿈이 될 수 있지만은 저건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봤어요. 또 저희들이 알고 있는 크리스천 래퍼 중에 BY라는 래퍼가 있잖아요. 그 사람도 크리스천이라는 자기의 전체성에 대해서,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참 좋은 파즈른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런 래퍼 중에 하나인데, 저도 한번 다르게 생각해 보니까 야망이라는 단어를 세상적으로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적으로 어떻게 그런 도구를 삼아서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그 신앙적인 야망을 갖자라는 그런 뜻으로 야망이라고 저는 선택을 해봤습니다. 이번 코너를 시작하면서 저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번 해에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코로나19부터 시작해서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 조 바이든이 되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저희들의 이제 일상과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해봤지만, 저희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 라디오 코너를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여러분들에게 파지티브 파이브, 좋은 기운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라디오 콘텐츠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함께 들어주고 울어주고 공감하는 콘텐츠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건 저희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많은 도움과 관심과 또 저희들이 뭐 많은 질문을 했을 때 같이 호응해 주시고 답도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MC 7씨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처음에 YDC 오셨을 때 YDC 팸장, 또 교회 분위기나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제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게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그때 참 많이 부족하고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아직까지 참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YDC가 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한 장면의 필름처럼 정확하게 되게 클리어하게 하나하나 넘어가는 그 기억들을 생각해보니까 참, YDC 처음 왔을 때는 저를 그렇게 좋게 보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 저도 좋은 상태가 아니었고, 또 약간 세상에 쪄들어 있었고, 캘리포니아로 다시 이사 왔을 때는 새로운 마음가짐, 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갈망, 이게 마지막 나의 선택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다시 이사를 온 거기 때문에 얼굴 상태도 그렇고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월컴팀을 가자마자 모든 분들이 약간 무서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그랬어요. 저는 왜 교회에 오셨냐고 저한테 여쭤봤을 때 저는 주님 만나러 왔다고 분명히 그랬거든요. 근데 제 말을 믿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서글프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저란 이미지가 나중에 먼 훗날의 시간이 지나서 좋은 선한 연학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제가 한번 겸손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 팸장님이 참 기억에 남아요. 그 동안에 많은 팸장님들을 거쳐봤지만은 지금 전도사님 맡고 계시는 우리 현우 전도사님, 그때 당시에는 이제 현우 형이었죠. 그 팸 처음 들어갔을 때는 참 그 팸도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봤을 땐 그 팸이 문제아들이 많았던 것 같아. 문제아들이 많았냐, 왜 많았냐면은 예배 끝나면 사람들이 사라져. 팸에 오질 않아.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새로운 팸원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오니까 저희는 그냥 예배 드리고 이제 형이랑 같이 이제 밥 먹으러 가고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그때 많이 깊어졌던 좋은 기억이 제가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또 일구씨가 얘기해 주신 대로 내가 못했던 거 내가 좀 잘했으면 좋겠다 라고 그런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팸장님들에게 카톡을 하거나 이제 얘기를 해달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한번 영상이 아니라 그 음성 편지로 제가 지금 현우 형님 또 전수사님께 한번 편지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편지 바로 가겠습니다. 형님 안녕하십니까? 진우입니다. 벌써 알게 된 지도 10년이 넘었지만은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그다지 인상이 많이 좋지 않았죠. 제가 또 열심히 웃어드리고 호응도 잘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부족한 점이 많았고 이제서야 좀 깨닫게 되는 부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참 좋은 소식을 많이 전해드리고 싶지만은 아쉽게도 그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제가 참 마음이 많이 불편하고요. 하지만은 사람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때에 좋은 소식 들려드릴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뵈면은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인생을 많이 산 건 아니지만은
시간이 지나서야 깨닫게 되는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환경적인 것도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왜 꼭 그때 일어나야 되고 왜 저 사람과의 관계는 꼭 그랬어야만 됐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때 당시엔 참 이해 안 가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3년, 5년, 10년 그 후 더 오래 가서 깨달아지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행복이나 뭐 만족감의 그런 단어가 갑자기 떠올랐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행복하다고 했던 거 요것만 있으면 내가 만족하고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이돌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차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뭐 여자친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가 있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한 행복과 만족에 대해서 참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19 MC 한번 모셔보고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 MC께서 생각하시는 행복 또 만족 또 무엇이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요,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덕질. 그게 좀 웃긴 내용이긴 한데 뭐 그게 정말 아이돌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솔직히 저는 거기에만 이렇게 치중하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많이 해봐요. 카메라도 정말 덕질 많이 하고 있고요. 음악 듣는 것도 덕질 많이 하고 있고, 책도 많이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는 정말 인트레스트 분야가 진짜 다양합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하는 거 덕질이죠. 근데 덕질하는 그 진짜의 그 데피니션이 뭐죠? 덕질이 오리지널 데피니션 들으면 조금 괜찮아요. 조금 거부감이 될 수도 있지만 뭐 그런 느낌으로 말한 게 아니라 뭐 오타쿠질한데 저는 그건 아니고요.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더 강력한 취미생활이란 뜻으로 알아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흉악하신 분이군요. 아주 그냥 강력하시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카톡에서 드렸던 질문들이 있었죠.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뭐뭐를 볼 때 만족한다. 그 질문이었는데요. 이 질문은 DJ 야망을 위한 질문인 것 같은데 2두 박근인가요? 3두 박근인가요? 20대 초 때는 무조건 크는 게 목적이었어요. 일단 커야지 멋있어 보이고 커야지 일단 사람들한테 이제 시선이 끌리고. 제가 이제 철이 없었을 때 이제 좀 제가 좋아했던 여자분이 있었는데 그분도 이제 몸이 큰 사람, 근육이 있는 사람은 좋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그냥 무작정 큰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성숙해지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요즘 19 MC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인스타 많이 보시면은 한국 그 헬창 남녀들이 가장 요즘 많이 운동하는 운동이 뭐냐면은 어깨랑 엉덩이에요. 그 라인을 참 중요시 여기시더라고요. 근데 뭐 한국 안 가봐서 전 잘 모르겠지만은 그냥 피드가 그렇게 항상 오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요즘에는 그쪽으로 많이 관심이 가고 있어요. 그 비율이나 그런 이렇게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은 그냥 적당한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뭐든지 음식이건 뭐건 좋은 거건 적당한 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적당한 거, 어깨나 이제 라인 그쪽으로 적당하게. 아니 그래서 자기의 어깨와 엉덩이를 볼 때 만족하시냐고요? 여러 뭐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뭐 애교일 수도 있지만은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은 걸로. 그 다음으로 바로 넘어갈까요? 예. 네. 네, 설문 받은 거 이제 저희가 3개를 뽑아왔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거는 인스타 라이크. 인스타 라이크 누가 보는 거예요 이거? 익명입니다. 익명이에요? 네. 이 친구 참 잘못 배운 친구야. 이거 연락해가지고 개인 상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친구는 나중에 세상 살기 힘들어. 이거 뭐 SNS 올리버가라면 라이크를 받아야 되겠네. 무조건 이 사람의 목적은 라이크야. 라이크죠. 그러니까 이게 관심병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근데 뭐 본인이 그렇다니까 뭐 리스펙트합니다. 그 다음은 뭐죠? 다음 거는 나로 인해 웃는 사람들.
아 이거 제가 아는 분이 얘기해 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나를 인해 웃는 사람들. 근데 이 친구 반대로 생각해 보았나 모르겠는데 나를 위해 우는 사람들 생각 안 해봤어요? 생각보다 나를 위해 웃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위해 웃는 사람들 참 그런 거를 통해서 만족을 느끼고 행복을 느낄 수 있지만은 글쎄요. 네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하니까 예. 네, 마지막입니다. 나는 볼일을 볼 때 만족한다. 참 입답 애매하게 하는 분이네요. 이것도 제가 아는 사람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런 볼일 무슨 볼일인지 잘 모르겠네. 뭐 화장실 볼일을 말씀하시는 건지 뭐 직장에서의 볼일을 말씀하시는 건지 뭐 참 볼일이 많으신가 봐요. 그때 만족을 느끼시는 거 보니까 제가 그러게요. 봤을 때는 나이가 좀 많으신 것 같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아무튼 네 뭐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은 어른이 되어 진짜 행복은 무엇에서 나온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진지한 질문이니까 이 네.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 다른 거 더 드려볼게요. 어른이란 무엇일까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어른 하니까 또 명언 하나가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제가 좀 그런 쪽을 좋아해요. 글 읽는 것도 좋아하고 책을 많이 읽는 건 아니지만 요즘에 책을 좀 많이 읽고 있긴 한데요. 그 말이 생각이 나요. 어린이 되는 거는 당연한 거래요. 근데 철이 드는 거는 나의 선택이다라는 그런 명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른이 된다고 철이 들거나 뭐 성장이 된다거나라는 그런 보장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설교 말씀 때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믿음은 나의 선택이고 기쁨도 나의 선택이다. 근데 철이 드는 것도 우리의 개인적인 그런 선택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또 질문을 드렸었는데 또 그거에 대한 또 답이 왔었나요? 네, 자 한번 여기 세 개를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 거는 돈에서 나온다. 그쵸. 돈. 아 이거 진짜 제가 좋아하는 답이에요. 돈. 네, 이거 없어서는 안 되는 거. 돈이 다죠. 네, 돈이 전부예요. 돈 없으면 재미없어요. 돈만한 게 없죠. 네, 돈만한 게 없어요, 네. 여러분. 근데 요즘 저도 옛날에 많이 생각나는 게 교회에서 이제 형제 자매님도 얘기하실 때 보면은 야 저기 가면 뭐 재밌어, 여기는 뭐 재미없어,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네가 돈이 없어서 그런 거야. 돈 많으면 어딜 가나 재밌어요, 여러분. 팩트 폭행. 네, 어딜 가든지 돈이 없으면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뭐 얘기를 해서 뭐 어디 뭐 두바이로 놀러 갔어요. 근데 뭐 두바이 놀러 갔는데 좋은데 이게 뭐 방 잡고 자고 뭐 잠자고 뭐 그러고 즐기고 있다가 돈 없어서 밥 못 먹으면 그건 뭐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진짜 현실적인 답이라서 저는 되게 좋아요. 두바이에서 베깅만 해도 돈을 엄청 번다고 들었습니다. 네, 거기 살아도 돈 나온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나 사는 그런 뭐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뭐 좀 클래스가 있으신 분들이 가는 것 같은데 저는 아직 뭐 그런 클래스는 아니라서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두바이에 한번 제가 가서 한 인스타 라이브 아니면 뭐 유튜브 라이브 그런 거 한번 켜가지고 여러분과 한번 공유하는 그런 시간 오겠죠 뭐. 라이크 눌러드리겠습니다. 네, 라이크 저도 뭐 관종병이 있는 것 같아요. 라이크 눌러주세요. 다음 거 가볼까요? 네. 다음 거는 어른이 되어서 진짜 행복은 삶의 여유에서 나온다. 아이고 이것도 뭐 삶의 여유. 여러분 삶의 여유 돈 없으면 삶의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결국에는 두 번째 답도 돈이야. 돈. 삶의 여유란 뭔가 내가 편안하고 행복한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금전적으로 요 쩐이 없으면 여러분 요 쩐이 없으면요 삶의 여유가 생길 수가 없어요. 이건 정말 세상적인 답이지만 그치. 현실적이에요. 저는 지금 신앙적인 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인 관을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삶의 여유. 쩐이 없으면 힘들다. 삶의 여유가 생길 수가 없다. 약간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자기 삶에 대한 책임감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뭐 아트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 부모님 돈 받으면서 집에서 그림이나 그리고 있고 그러면은 집 나가야죠. 그분은 아주 흉악한 멘탈을 가지고. 불효자죠, 불효자. 그건 뚝배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이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나를 위한 책임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삶의 여유 필요 없습니다. 삶의 여유. 내가 돈이 없으면 삶의 여유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네.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여러분. 네네. 최선을 다하세요, 하루하루.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 가볼게요. 네. 어른이 되어서 진짜 행복은 건강에서 나온다. 아, 건강.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답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제 인스타 보시면은 제 먹는 게 많이 나와요. 근데 저는 제일 첫 번째로 건강을 제일 중요시 여깁니다. 최근에 그 누구죠? 그
삼성 아 광고 안 되지? 그 땡성. S 어디 전화기 만드는 그 큰 회사 있잖아 한국에. 네. 그 회사의 그 CEO 최고 경영자분 이건희 선생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분이 돌아가시고 명언이 올라왔다고 뭐 이렇게 무슨 인스타에 나오고 그러는데 그분이 쓴 게 아니고 다른 이게 돈 많은 CEO 분이 쓰셨던 그 명언이 있어요. 제가 그걸 읽어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돈이 있으면은 그건 나의 재산이래요. 근데 건강을 잃으면은 그거는 나의 유산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 말이 저한테는 참 그냥 엄청나게 와닿더라고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하지만 돈이 전부인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그거 참 중요해요. 하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스피리추얼 야망은요, 돈에 얼마 많이 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으로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이 안 좋으시면은 오늘부터 정말 진짜 운동 시작하셔야 돼요. 지금 시대는 내가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지켜주지 않는 그런 세대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도 참 맛있다고 먹고 싶다고 다 드시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번은 이렇게 정해두세요. 내가 프리데이, 치트데이, 내가 이날은 그냥 아무거나 맛있게 먹을 수 있다. 그날만 정해두시고 되도록이면 운동을 매일 레귤러리 하시면서 음식도 그렇게 음식 조절을 하시면은 정말 몸이 좋아지는 걸 느끼실 거고 삶의 질이 높여지실 거예요. 건강하지 않으면은 1번과 2번 돈과 삶의 여유가 아무런 그런 영향력이 없어요. 건강이 없으면은 2번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MC 야망은 건강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돈을 번다면 진짜 어떤 걸 해보고 싶은가요? 돈 벌면 일단 플렉스 해야죠. 제가 플렉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플렉스. 근데 이제 플렉스 같은 경우도 여러분 오해를 하시는데 저는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써요. 근데 또 이거 겸손해야죠. 겸손해야죠. 네, 또 이거 물건 살 때도 좀 이렇게 그쵸. 눈치 많이 보일 것 같아요. 근데 돈이 많이 생기면은 저는 저보다는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을 많이 챙기고 싶네요. 특별히 부모님. 네,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기 때문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그 모든 걸 다 해드리고 싶고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가 잘 되는 것보다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다 잘 되는 걸 제가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그 참 어려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힘든 친구들도 많고 정말 열심히 사는 친구들 많지만은 세상이라는 게 참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내가 열심히 뭘 하겠다라고 해서 그게 정말 그 길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닌 세상이기 때문에 제가 돈을 많이 벌면은 하고 싶은 것들은 그런 분들, 포텐셜이 있는 분들과 함께 뭔가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돈이 생기기 전부터 조금씩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조금씩 하려고 제가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신발은 안 먹은 것다. 신발은 좀 안 먹은 지 오래됐습니다. 예, 신발 요즘에 또 필요한 분들 나눠주고 있어가지고 어머니께 졸전 신겨드려야죠. 어머니 조던을 안 좋아하세요. 안 저희 좋아하세요? 어머니가 옛날 신발 장사 하셨기 때문에 조던 신발 별로 안 좋아하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도 이쁜 거 좋아하십니다. 좀 비싼 거. 알겠습니다. 네, 이제 코너를 한번 마무리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 한번 더 드릴게요. 늦은 시간이지만 주무시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전에 생각하고 느꼈던 그런 행복과 만족은 무엇이었고 지금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행복과 만족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조금이나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참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떤 기준에서도 행복하고 만족감을 가질 수 있을까? 결론은 우리는 크리스천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가려고 하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행복과 기준, 그 만족은 성경 안에서 주님 안에서 찾아낼 게 아닐까요? 제가 노래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다이나믹 듀오 좋아하세요? 저도 힙합을 참 많이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다이나믹 듀오의 봉제선입니다. 다른
않잖아. 과거로 지탱하는 현재가 우릴 불쌍하게 만든 거야. 뭐가 잘못된 걸까? 아냐 고장난 것도 없는데 고치려 한 거야. 난 너의 눈물에 이유를 몰라 널 외롭게 한 거야. 왜 우린 버리지 못하고 바늘을 잡는 걸까? 봉제선 매듭이 부러지네. 봉제선 평행선이 틀어지네. 단추를 잠그고 열며도 찬바람이 자꾸 새어드네. 봉제선 그게 지금 우리가 같아. 그냥 다 좋았어. 날 구속하는 것 사랑받는 기분이 들어서 믿음이란 실로 널 묶어놓으면서 사랑이란 겉옷을 껴입혔지. 내 목을 조이고 내 맘은 자꾸 시려와서 아프지도 잠그지도 못하고 바보처럼 서 있어. 우리 서로의 맘은 더 아프게 찌르고 있으면서도 왜 끝까지 바늘을 놓지 못하는 걸까? 봉제선 매듭이 부러지네. 봉제선 평행선 틀어지네. 단추를 잠그고 열며도 찬바람이 자꾸 새어드네. 봉제선 그게 지금 우리가 같아. 우리 같아 미련만이 우릴 가둔 우리 같아. 우린 달라란 자 기차면 너 이제 무리 같아. 나 하나 참고 살면 된다는 착각이 지금 이 불행의 뿌리 같아. 벌어지는 더 멀어지는 조각들 붙들고 우기잖아. 이미 억지로 맞춰서 액자에 가둬 또 깨진 걸. 한번 깨진 건 되돌이킬 수 없지. 계속 뺄걸. 전처럼 뜨겁지 못한 걸 미안해 하지만 마치 제인처럼 이게 정인지 애정인지는 답을 알면서도 못 푸는 문제인걸. 터지고 꿰매길 반복하다 보니 우리 누더기 같다 해지고 초라해진 우리 관계에 늘어가는 구멍이 더 시리고 아프지만 날 붙잡는 내 창기란 수렁이 너무 깊었던 깊보다 또다시 바늘을 꺼내서 상처에 수놓지. 매듭이 부러지네. 봉제선 평행선 틀어지네. 단추를 잠그고 열며도 찬바람이 자꾸 새어드네. 봉제선 그게 지금 우리가 같아. 다른 게 좋았다 다른 게 싫었다 그게 아무 상관없어진 우리.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나는 기원과 신앙 소개팅 시즌2.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그렇게 물어보면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센스 있는 질문입니다. 오늘부터는 MC 야만과 함께입니다. 예. 네. 근데 저번에도 그렇고 어쩐지 책 제목이 엄청 기네요. 책 제목이 긴 건 전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책을 고를 때도 약간 좀 임팩트 있게 짧은 단어. 짧은데. 네, 사람들이 이제 뭐 나쁜 욕, 배드 워드를 쓸 때 되게 짧잖아요. 네. 그 왜 짧냐면 그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짧고 굵게. 네, 머리에 꽂히기 때문에. 딱 때려야 내 되니까. 인생은 짧고 굵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책 제목도 좀 짧게. 뭐 예를 들어서 성경. 짧잖아요. 성경. 구약신앙. 두말할 거 없어요. 짧잖아. 단어 안에 모든 게 감축돼 있어. 성경. 맞습니다. 네. 그렇게 짧으면 좋은데 글쎄요. 다음부터는 좀 짧은 책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책 제목만 읽어도 어느 정도 내용이 파악이 되죠? 대충 무슨 신문에 대한 책이에요. 무슨 내용일지 약간 네네네. 그거 같습니다. 대충 무슨 내용이냐면 그냥 질문을 할 때 어떻게 싸가지 없게 질문하면 당연히 아무도 대답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뭔가 제대로 질문을 하면 그래도 대답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런 스킬에 대해서 해주는 책인데요. 제가 먼저 오늘 책의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이게 운전은 거울이 아닌 창문을 보면서 해야 한다라는 섹션의 일부분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피드백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피드백을 먼저 구한다는 것도 생각해보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지난달이건 지난주이건 자신이 과거에 한 일에 대해서 남에게 의견을 요청한다는 것이 마음이 편하진 않겠죠. 마셜 골드스미스는 갤러위나 리더십 연구소의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피드백의 이런 한계에 대해서 주목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피드백을 통해 과거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기보다는 피드포워드를 통해 미래에 대한 제안을 요구해보라고 합니다. 피드백은 자동차의 거울에, 피드포워드는 자동차의 앞 유리창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은 과거의 내 행동이나 말에 대한 것입니다. 피드포워드는 향후 나의 개선 방향에 대한 제안을 뜻합니다. 우리가 거울을 통해 뒤만 쳐다보면서 운전할 수 없으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앞, 즉 미래에 내가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제안입니다. 만약 제가 강연을 하고 나서 청중 가운데 누군가에게 오늘 제 강연이 어땠나요? 라고 묻게 되면 이는 피드백을 묻는 것입니다. 이미 끝난 강연에 대해 묻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제가 한 강연을 다음 달에 또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어떤 점을 고려하면서 다음번에 좀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와 같이 미래에 대한 제안을 구하는 방식으로 묻게 되면 이는 피드포워드가 됩니다. 그러면 왜 피드포워드가 피드백보다 더 효과가 있을까요? 과거에 이미 한 행동에 대해 피드백을 주는 것은 다소 정치적 부담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는 의견을 내가 전달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열의 9은 솔직한 피드백을 좀처럼 주지 않습니다. 반면에 피드포워드는 미래에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덜합니다. 또한 피드백은 통상 상사가 부하에게 주는 형태지만 피드포워드는 부하가 상사에게 요청할 수도 있고 반대로 상사가 부하에게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인데요. MC 야망이랑 저는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섬겼잖아요. 그리고 알다시피 또 사회에서도 열심히 살았고 피드백이나 피드포워드나 그런 관련된 썰 같은 거 있나요? 피드백이랑 피드포워드 저는 그냥 깊게 생각 안 합니다. 뭐 일단 사람 자체에서 내가 이거를 듣겠다 안 듣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전 처음번에 읽어주셨던 거. 근데 저랑 같이 일했던 그 나의 어린 친구들. 근데 어른분들하고는 일을 할 때 좀 힘들어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이나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 말로 좋게 말하는 꼰대이즘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하던 간에 다시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나이를 더 먹었고 내가 더 살았기 때문에 너희보다 더 잘 안다라는 그런 게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마찰이 많이 생겼지만은 뭐 일은 일이니까. 일은 일이니까 항상 그런 식으로 저는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의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일을 해보니까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열심히 해야겠다, 잘하겠다. 저는 그런 거 필요 없거든요. 그냥 하면 돼.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잘하겠어요. 난 돈 주는 사람 아니거든 내가. 그냥 나는 나는 너를 잘 시켜서 너를 통해서 나도 일을 편하게 하고 너는 나 때문에 일을 편하게 하고 같이 어우러져 같이 가야 되는 그런 건데 저는 그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아디다스나 뭐 그런 브랜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이고 뭐 광고는 아니고 아디다스 뭐 그 문구가 나오잖아요. 비오리지널. 비오리지널이 뭔데요? 나도 몰라. 비오리지널 뭐 진짜가 되라는 얘기 아니야 한국말로 얘기하면. 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냥 무조건 나이키예요. 나이키 제가 왜 좋아하냐? 그냥 해. Just do it. 그냥 하면 돼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하냐고. 그냥 하면 돼. 맞아요. 틀려도 그냥 하면 돼. 경험만 한 게 없죠. 네, 경험만 한 게 없어요. 네네. 이게 요즘 조직 문화인가요? 조직 문화 같진 않아요. 다 요즘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얘기를 해요. 그냥 하라고. 너가 안 되면은 그때부터 고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사회생활에서는 그냥 하시면 되는 걸로. 네, 그냥 하면 돼요. 네, 포드 그런 거 괜찮다고 합니다. 근데 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신앙생활에서 또 우리가 질문 같은 걸 자주 하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이제 하나님과 저의 관계는 저희가 항상 뭔가 겸손한 자세로 있어야 되니까 질문하고 알아야 정말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 목사님께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또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하고 영리하고 겸손한 질문일까요? 신앙적인 면에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고 제가 기도 제목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뭐 교회에서 뭐 일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또 회장이라는 또 그런 많이 했죠. 직책을 또 과분하게 제가 또 이렇게 할 수 있게 주셔가지고 또 그런 자리에서도 좀 섬겨보고 해보니까 이게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보면은 자기의 생각이 먼저 많으면은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게 기도나 조언이야 그 자체가 내가 먼저 답을 알고 있어. 내가 듣기 원하는 답을 내가 미리 먼저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라 내 생각은 따로 있어. 근데 내 생각은 하나님한테 얘기를 안 해. 입 밖으로. 맞아. 근데 내가 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 시간대에 이렇게 돼야 돼요. 꼭 그렇게 가야 돼요. 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했는데 내 방식대로의 그 방향으로 기도의 응답이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드셨나? 왜 하나님이 왜 이 시기가 딱 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게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어야 되는 이 시기인데 왜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다 그런 것 때문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 생각,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내 생각, 질문을 하면서도 벌써 내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내가 먼저 물어보고 불러봤을 때 그 나한테 질문했을 때 그 답해 주시는 분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같은 답을 말씀해 주시거나 그거에 대해서 같이 동일한 마음이 있으면은 그게 같은 좋은 정답이라고 그렇게 단정을 지어서 요즘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버리려고 해요.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나 고정관념들을. 네. 맞습니다. 정말 신앙생활에서도 답정너가 진짜 많잖아요. 뭐 나는 이걸 원하는데 그게 나올 때까지 그냥 하면 되는 거야. 약간 기우제라 왜 인디안에서 기우제가 100%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비가 내릴 때까지 그냥 기우제도 하면 되니까. 네,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영리하고 겸손한 태도는 아니겠죠. 그렇죠. 뭐 하나님께 주권을 드려야 되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소개팅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저 혼자 떠드는 것보다 확실히 MC 진우랑 같이 하니까 좀 더 편하게, 좀 더 뭔가 라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더 열심히 있고 흥미로운 거 한번 가져와 볼게요. 들어주세요. 그럼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싸이와 아이유의 어땠을까? 내가 그때 널 잡았더라면 너와 나 지금보다 행복했을까? 마지막에 널 안아줬다면 어땠을까? 나의 옛사람 가끔 난 너의 안부를 속으로 묻는다. 그리고 너 혼자씩 웃는다. 희미해진 그때의 기억을 빈잔에 붓는다. 잔이 차고 넘친다. 기억을 마신다. 그 기억은 쓰지만 맛있다. 그 시절 우리의 도수는 거의 웬만한 녹주보다 높았어. 보고 또 봐도 보고팠어. 사랑을 해도 서로에게 고팠어. 목 말랐어. 참 우리 좋았었는데 헤어질 일이 없었는데 왜 그랬을까? 그땐 사랑이 뭔지 몰라서 사랑인 줄 몰랐어. 혼자서 그려본다.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내가 그때 너 어땠을까? 잡았더라면 어땠을까? 너와 나 지금보다 행복했을까? 어땠을까? 마지막에 너 어땠을까? 안아줬다면 어땠을까? 너와 나 지금까지 함께 했을까? 둘이 같이 꼴딱 밤새 맞이한 아침
홀딱 작게 창문을 닫지 우리는 마치 창밖의 참새처럼 잠들기 싫어하는 애처럼 초등학생처럼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못 듣게 귀 속에 말을 해. 그 시절 우리의 온도는 거의 저 밑에 적도보다 높았어. 썩났어. 감기도 아닌 것이 열났어. 온몸에 어디든 귀를 갖다 대면은 맥박 소리가 귓가에 그날의 너의 소리가. 그랬을까 그땐 사랑이 뭔지 몰랐어 사랑인 줄 몰랐어 혼자서 그려본다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내가 그때 너 어땠을까 잡았더라면 어땠을까 너와 나 지금보다 행복했을까. 어땠을까 마지막에 너 어땠을까 안아줬다면 어땠을까 너와 나 지금까지 함께 했을까. 눈앞에서 살진 않지만 눈 감으면 살고 있다는 사람 품 안에서 같은 추억하면서 내 곁에 있진 않지만 내 몸이 기억하고 있다는 사람 품 안에서 같은 추억하면서 어땠을까 그땐 사랑이 뭔지 몰랐어 사랑인 줄 몰랐어 혼자서 그려본다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내가 그때 너 어땠을까 잡았더라면 어땠을까 너와 나 지금보다 행복했을까. 어땠을까 마지막에 너 어땠을까 안아줬다면 어땠을까 너와 나 지금까지 함께 했을까. 자, 오늘 마음의 주파수는 여기까지입니다. MC 야망 오늘 어떠셨나요? 전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좀 절제해야 되는 것도 많고 단어 선택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렵긴 했는데 네. 그래도 뭐 제 색깔대로 네, 저의 색깔대로. 야망적인 그런 미션대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편하게 재밌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우리 여자 MC분이 한 분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여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파지티브한 마인드, 파지티브 바이브 그쵸. 있잖아요. 그런 또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매분이 하나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근데 그런 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같이 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섬김이 될 수도 있고, 그쵸. 네, 하나의 또 이렇게 좋은 디딤돌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첫 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혹시 자매분들 듣고 계시면은 제발 네, 한번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같이 하는 걸로. 네. 뭐 준비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대본 그런 거 없어요. 다 애드립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냥 편안하게 계시다가 일단 또 한번 웃어주시고 리액션 한번 해주시고 뭐 저희가 그냥 갑자기 질문하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 그냥 편안하게 한번 답해주시면은 그걸로 이게 또 채널이 한번 또 살기 때문에 그쵸. 네,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안녕.